자, 적정 기술. 그러면 언뜻 사람들은 적정 기술 그러면 이게 싸구려 아니야? 예. 적정은 싸구려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싸구려가 아닐 수도 있는 거죠. 이 천진에 기반한 여러 기술들이 서비스 디자인에 의해서 디자인됐다. 그러면 이 서비스 디자인에 의해서 만들어진 건 테크놀로지의 첨단에 서 있는 건 아니에요. 사람이 뭘 원하는가에 달려 있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이 뭘 원하는가, 여기에 의해서 구현되는 기술을 제가 적정 기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서비스 디자인에 의해서 이제 우리 적정 기술이 만들어지죠. 여기에는 여러 가지 요소가 이제 들어가겠죠. 적정 기술의 문제를 보면은 지금 우선 고령화, 양극화, 개도국 뭐 이런 문제 지금 우리 늘 보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문제를 볼까요? 지난 15년간에 걸쳐서 대한민국이 자랑스럽게 세계 2위까지 올라온 분야가 있습니다. 양극화 분야입니다. 우리가 굉장히 양극화가 없는 나라에서 1990년대 중반만 해도 그랬습니다. 상위 10% 소득이 29%밖에 안 되는데 이제는 영국을 추월해서 미국 다음으로 양극화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 주 원인을 보면은 우리가 80년대만 하더라도 100인 이상의 기업과 100인 이하의 기업의 급여 차이가 없었습니다. 지금은 얼마냐? 60%에 해당됩니다. 그것이 1차 밴더가 60%입니다. 2차 밴더, 3차 밴더, 3차 밴더는 40% 수준까지 내려갑니다. 이 기업 간 격차, 이 문제가 우리가 지속 가능한 거냐. 그래서 기업이 보면 부가 집중되고 양극화. 그래서 대기업은 날이 갈수록 배가 불러지고 중소기업은 날이 갈수록 중간에서 소처럼 일하는 기업이 돼가고 있죠. 그래서 중소기업의 정의는 중간에서 소처럼 일하는 기업이다. 중소기업 사장들이 좋아하는 옷은 갭입니다. 옷이라도 값을 입어보자. 자, 우리 기업 내에서는 노조하고 이 갈등 문제가 있죠. 개인은 뭐냐면 기업 이익과 상충되고 있죠. 이 갈등 비용이 과다합니다. 대한민국의 국가 갈등 비용은 얼마냐? GDP의 30%라고 보고 있죠.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는 인류 국가가 못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가 필요하냐? 기술이 선순환되는 기술이 필요한 겁니다. 가치를 만드는 우리가 기술로서 이 사회적 임팩트가 순환돼 줘야 됩니다. 순환되지 않는 기술은 한계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밀레니엄 디벨롭먼트 골이 2015년 금년에 그 유엔에서 만든 밀레니엄 디벨롭먼트 골이 완료되면서 우리는 앞으로 이름이 뭐냐? 유엔은 서스테너블 디벨롭먼트 골, 지속 가능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순환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지속 가능하려면 혼자가 아닌 다 같이라는 것이 SDG의 가장 중요한 목표입니다. 혼자가 아닌 다 같이 지속 가능한 목표를 향해서 노력하자. 이래서 이제 적정 기술이 양극화, 적정 제품, 새로운 기회, 동반 성장을 위해서 필요한 게 되죠. 그럼 적정 기술은 어떤 개념이냐? 우선 뭐 적정 기술 1.0이라고 붙여놓은 거예요. 1.0은 제가 붙인 이름입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적정 기술의 개념은 영국의 슈마우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스머리지 뷰티풀이죠. 희소한 자원을 낭비하지 않는 적은 비용으로 가능한 현지에서 나는 재료를 현지의 노동력을 가지고 적당해야 되고 특정 분야 지식이 없어다 등등등등입니다. 제가 이거를 다시 정의해 봤습니다. 정의한 게 적정이란 뭐냐? 적정 기술이란 appropriate, 즉 코스트 퍼포먼스가 appropriate 해야 되고 그것이 어디에? 천지인 시공간의 컨텍스트, 상황에 따라서 최적화되어야 된다. 그래서 appropriate to the context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뭐 풀어보면 이렇게 되겠죠. 상황에 최적화된 기술이다. 그래서 여기서 appropriate란 뭐냐? 퍼포먼스 퍼 코스트란 얘기예요. 싼 게 아닙니다. 코스트 퍼포먼스가 가성비가 좋다는 얘기입니다. 이 코스트도 어떤 코스트냐? 초기 투입 비용, 엑스레이가 필름용 엑스레이가 더 싸지만은 디지털 엑스레이가 유지 비용이 적게 듭니다. 그래서 이 라이프 사이클 코스트를 보자는 거죠. 거기에는 교육 훈련 비용도 굉장히 중요한 비용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퍼포먼스 퍼 코스트를 최적화시키자. 그러면은 코스트 퍼포먼스의 최적화를 해보면 결국 이것이 뭐냐면 서비스 디자인에 기반을 둬야 된다는 거죠. 컨텍스트, 그리고 상황이 개발도상국, 산악지대, 뭐 그 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최적화돼야 된다. 이런 최적화된 상황을 놓고 우리가 전 세계와 일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해외 지원을 할 때도 한국형 모델을 그대로 갖고 가서 써라? 안 된다는 거죠. 영국식, 미국식 이게 다 다릅니다.
그 나라의 현지 풍속법, 현지 풍속, 현지 문화에 맞춰야 되니까 컨텍스트는 뭐냐? 글로벌 레퍼런스가 로컬라이즈 돼야 된다. 그래서 글로컬라이즈 돼야 된다는 거죠. 이 사례가 이제 예를 들어서 싱가포르의 사례 같은 게 있습니다. 싱가포르가 어떻게 이번에 이광희 수상이 돌아가셨는데 싱가포르를 발전시키느냐. 그리고 대한민국의 사례도 있죠. 어떻게 박정희 대통령이 아무것도 없는 데서 한국을 발전시켰느냐.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적정 기술에 대해서 해외에 많은 적정 기술 연구 센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기술 공모전도 하고 많은 일들을 하고 있죠. 국내에서도 우리 코이카를 비롯해서 적정 기술에 대한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례들을 놓고 보면은 개도국 사례를 보면은 모바일 베이비 앱, 그래서 휴대폰을 가지고 아기를 산전 관리를 했더니 어떻게 됐느냐? 모성 사망률이 감소하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30%가 좋아졌습니다. 이거는 인도네시아 사례고, 요거는 루완다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건 선진국의 사례입니다. 무인 원격 관리, 그 다음 원격 당뇨 관리 앱, 그 다음에 인공지능에 의한 의료 조언, 이런 국가 사례들이 있죠. 그래서 보면은 그 제품 가지고 사회의 문제를 풀어주는 거,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 거, 이런 다양한 적정 기술 모델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까지 이래왔는데 문제가 뭐냐? 먹고 보면 우리 열심히 많은 사람들이 여름 방학 때 가가지고 해외 봉사 활동하고 돌아와요.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지만 돌아오면 말짱 도루묵이 돼버립니다. 바로 뭐냐? 지속 가능성이 없는 거죠. 이거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결해요? 이게 커넥티드입니다. 연결로 해결하겠다는 겁니다. 이거 봐서 이것이 제가 단순 기술 중심의 적정 기술의 메타 기술의 적정 기술 2.0으로 진화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진화의 선두에 한국이 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비용 절감 위주가 가치 창출 위주로 가야 되고, 공급자 위주가 사용자 위주로 가야 되고, NGO 중심에서 소셜 벤처를 확장해야 되고, 원조 중심에서 현지에서 지속 가능한 모델로 가야 된다. 그래서 기존 적정 기술 요소는 cheap, accessible, creativity, scalable이라면 여기서는 뭐냐? 라이프 사이클 코스트, 글로컬라이제이션, 서스테이너빌리티 이런 것들이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드디어 지금까지 얘기한 메타 기술들을 이제 활용을 해야 될 때가 됐습니다. 이런 메타 기술들이 이제는 뭐에 필요하냐? 모바일과 결합하면서 새로운 가치들을 만드는, 이게 바로 커넥티드 테크놀로지죠. 적정 기술의 범위가 확장됩니다. 예를 들어 모바일에 결합되면서 무선 혈압 측정기가 만들어지고, 스마트폰에서 모바일 현미경이 있으니까 값 비싼 걸 없애주고, 안과 진료용 아이폰 액세서리를 만들어서 스탠포드 대학에서 만들어 쓸 수 있죠. 그래서 바로 얘기한 서비스 디자인의 관점에서 적정 기술 한번 설계해 보겠습니다. 설계해 보면은 모든 기기들이 이제 커넥션 됐다고 치면은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습니다. IoT가 할 수 있는 일, 웨어러블과 IoT가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만성질환 관리, 독거노인 시스템, 업무 자동화, 밸류 서비스, 전부 다 이런 것들이 바른 자세 모니터링, 약 복용 서비스 다 적정 기술로서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거죠. 빅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의학교육 자문, 그 다음에 의료기기 정보, 예측 및 발병 가능, 다 이런 거 우리 할 수 있죠. 3D 프린팅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의족들 만들어주는 일,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할 수 있죠. 여기 이제 저가로 지금까지 있었던 자이프르 푸시라는 인도에서 만든 저가의 의족 시스템인데, 이것은 뭐냐면 3D 프린터에 의한 의족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잠깐 우리 한번 보고 갈까요? 이거 한번 봅시다. 이게 남수단에서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애들이 팔다리가 잘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not impossible 회사에 미기란 양반이 남수단에 왔어요. 그래서 이 의족을 팔 달린 애를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여기 이제 이게 다니엘이란 친구인데, 소리 좀 키울 수 있나? 3D 프린터 가지고 디자인해서 만듭니다. 그래서 만들어줬어요. 이게 그렇게 만드는데 한 10만원 조금 더 넘어들었어요. 네, 됐습니다. 응? 뒤에 없어요? 제가 이제 공도 잡았죠. And then Daniel fed himself for the first time in 2 years.
이까지가 뭐냐 헬프 1입니다. 이 한 명한테 3D 프린터 가지고 의수를 만들어줬죠. But it's never about just one person. 자, 헬프 1 할 때 헬프 매니가 됐어요. 이제 이 친구한테 3D 프린터를 어떻게 쓰는가 가르치는 겁니다. 3D 프린터가 아니고 의수를 만드는 법을 가르치려면 무지하게 어려운 거예요. If we can teach the locals to do it themselves, the project could live long after we left. 그래서 이제 만들어서 이거 이제 던지는데요. 자, 전쟁은 더 에스컬레이션 됐지만은 And it did. 미국이 떠났어요. 근데 미국이 떠난 다음에도 누가 만드느냐? 아까 의수를 만들어준 다니엘이라는 친구가 그 3D 프린터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만들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헬프 1, 헬프 맨입니다. 그 유튜브에서 풀 버전인 다니엘 프로젝트라고 치면은 나옵니다. 자, 이런 것들이 뭐냐면은 3D 프린팅이 뭘 만들어줬느냐? 바로 지속 가능한 적정 기술을 만들어준 겁니다. 우리 전문 인력이 가서 거기 붙어있지 않은 한은 이건 계속해서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건 지속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바로 이와 같이 우리가 적정 기술 과정 분야가 구글 글래스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우리가 많은 수술집도 출산 과정 시뮬레이션 이런 거 할 수 있고 우리가 컨텍스트 어웨어니스 가지고 뭐 할 수 있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바로 메타 기술을 이용해서 이거는 뭐 저희가 만들었던 것인데 환자가 없이도 진단할 수 있는 시스템들입니다. 많은 유형 사례들이 있겠죠. 자, 적정 기술 비즈니스 전략을 다시 정리해 보면 이건 역시 서비스 디자인을 통해서 만들어진 결과를 메타 기술의 조합으로 만들어낸다. 이것이 적정 기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프레임워크는 한국에서 만들겠죠. 이 프레임워크를 가지고 현지에 로컬라이즈하고 그거를 다시 여러 버전을 가지고 트라이 앤 에러를 하면은 프로토타입이 옵티마이즈 되겠죠. 그 다음에 최적화를 통해서 확산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뭐하고 붙어줘야 되느냐? 소셜 벤처, 소셜 크라우드 펀딩 이런 소셜한 문제하고 합쳐져야 됩니다. 이래야지 양극화된 문제,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저희들이 생각하는 새로운 적정 기술의 분야가 되겠습니다.